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컬렉션 타입에 대해서 배웠고, 컬렉션 타입 중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 세 번째는 셋, 딕셔너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실적으로 저희는 리스트랑 튜플에 대해서 알아봤고, 시간 관계상 좀 이게 너무 많은 걸 좀 들게 좀 복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으로 셋 딕셔너리에 대해서 수업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셋이랑 딕셔너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그 셋 딕셔너리의 중요도가 리스트보다는 크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트를 좀 잘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셋 딕셔너리를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변수 선언에 대한 좀 고급적인 내용들, 심화 단계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핵심 내장 자료 구조라고 얘기했고요. 내장 자료 구조, 그 컬렉션이죠. 컬렉션을 얘기한 거고 총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게 네 가지의 핵심 네 가지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 파이썬이라고 얘기했고요. 리스트, 튜플은 저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셋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또 실습을 해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어쨌든 이론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실습 좀 다시 또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리스트 한번 또 복습을 하면 리스트 어떤 거죠? 그냥 리스트와 튜플은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어떤 거죠? 데이터를 일렬로 쭉 세우고서 이들을 숫자로 된 번호로 맡긴 자료 구조라는 측면에서 리스트와 튜플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여기죠. 튜플은 뭐죠? 리스트와 달리 한 번 생성된 값을 변경할 수 없다. 그 안에 그 일렬로 쭉 여기 이렇게 세웠죠. 자료를요. 이 내부의 원소의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뭐다? 튜플이다. 그 다음에 리스트는 변경 가능하다. 리스트가 더 자유도가 높겠죠. 자유도가 높다라는 거는 더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거. 근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 안에 원소를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서 변경하면 안 되는, 변경하면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 튜플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셋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부터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요 좀 특이해요. 요 자료 구조는 굉장히 특이하고 딕셔너리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저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키라는 값이고요. 그리고 그 키에 해당되는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연속된, 그러니까 어떤 그 집합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합된 데이터 원소 하나가 리스트와 튜플과 다르게 두 개의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는 키, 하나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중괄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소는 컴마로 구분하고요. 그 원소는 크게 두 가지로 갖고 있댔죠. 키와 값을 가지고 있고요. 키와 값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통해서 구분된다. 어떤 자료일까요? 보통 저희가 선언을 하면 이렇게 선언하는데, 원소와 원소 사이는 이렇게 컴마로 구별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원소에는 키와 값을 갖는데, 키값 세미콜론 키와 값, 또 여기 키와 값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키, 그 다음에 값을 통해 찾는 것이 인덱싱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습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실습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셋, 여기 셋인데요. 셋은 자료 구조인데 수학의 집합을
표현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수학의 집합을 그대로 이제 100%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저희는 셋이라고 얘기하고, 뭐 저희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다 만들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굉장히 또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또 특정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셋이나 딕셔너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딕을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셋이나 딕을 가지고서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담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좀 더 완결성 있는 완결성이 아니죠. 가독성 있는 가독성 리더블 하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남이 만들었던 코드를 읽었을 때 어떤 뭐라 그러죠?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가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독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셋이 뭐고 딕이 뭔지를 알고 적절할 때 이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코드는 가독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 셋은 요렇게 요 중괄호로 정의하고 원소는 다시 요렇게 컴마로 구분합니다. 딕보다 더 간단하죠. 딕에서는 원소 안에 또 세미콜론을 통해서 키와 밸류를 또 집어넣게 되는데, 셋은 요렇게만 표현하면 된다라고는 거죠. 그래서 셋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인덱싱이 불가능하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원소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뜻은 뭐냐면 셋이 이렇게 선언됐다고 하면 4 이렇게 선언이 됐다면요, 4 하나만 딱 표현이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복을 가지고서 셋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원소에는 중복된 값은 어떤 하나로만 표현되는 것이 이제 셋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한번 좀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또 실습 시간에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료 내장 자료 구조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인덱싱이 되는 거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원소 변경 가능한 거, 근데 튜플 외에는 다 원소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중복 이거 중복 셋 중복 안 되죠. 중복 안 되고, 여기 딕셔너리에서는 키에서는 중복이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실습할 때 여기는 이 부분은 다시 볼 거고, 생성기호 같은 거 한번 보면은 리스트 같은 거 이렇게 했죠. 튜플은 이렇게 가로 열었고요. 여기는 다 중가로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저희 핵심 메소드라는데 뭐라 그럴까요? 핵심 멤버 함수. 저희 함수와 멤버 함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함수라는 거는 어떤 거죠? 그냥 어떤 함수라는 거는 어떤 이름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 주어진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있고 거기에 가로를 열고요. 가로를 열고, 그죠? 여기에 값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면은 이 값을 넣은 거가 인풋이 되고요. 그리고서 뭔가를 반환을 해줘. 여기서 계산된 게 반환을 하게 되죠. 그걸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함수 가장 대표적인 거 프린트 함수. 그래서 프린트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이미 정해진 어떤 그 명령어가 함수가 가로를 통해서 변수 a라는 거를 받게 되면요, 화면에 출력해주는 아웃풋을 제공해주죠. 이걸 함수라고 얘기해요. 저희 파이썬에 이제 루프 배우고 그 반복문 배우고 다음 시간에요. 루프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배우고 나서는 함수랑 모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함수는 이런 거고, 멤버 함수는 뭐냐라는 건데, 멤버 함수는 저희 a라는 거에 점을 찍어요.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거, 그죠? 그리고서 함수를 사용하는 거. 멤버 함수는 이 점이 앞에 있다. 근데 그 점은 뭐냐? 어떤 거에 종속돼서 움직이는 거. 그냥 함수는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이는 거고, 멤버 함수는 점이 쓰이죠. 여기는 다 멤버 함수예요. 왜냐면 리스트라는 곳에 a라는 리스트를 정의해 놓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게 append도 있고 pop도 있고 저희 sort도 있고 저희 배웠었죠. extend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쓰는 거를 저희는 멤버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리스트의 멤버 함수, 핵심 메소드의 핵심 멤버 함수는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대충은 또 대충이 아니고요. 핵심 멤버함들은 좀 잘 알아두셔야죠.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 멤버 함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실습 시간에 보여드리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튜플을 작성하고 셋을 작성하고 딕을 작성하고 하는 방법들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멤버 함수를 잘 사용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실습 시간에 했던 걸 꼭 본인이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한번 실습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좀 바꾸고 저희가 지금 했던 것 중에서 계속 주피터 노트북 사용했는데 다른 환경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른 환경에서 좀 보여드리는 게 더 여러 가지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제가 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선호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마우스를 좀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냥 키보드에서 끝내고 싶다. 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좀 커져요. 왜냐하면 마우스 움직이는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윈도우 환경에서는 솔직하게는 좋진 않아요. 대부분 리눅스 환경이나 맥 가지고서 맥이 어떻게 보면 또 리눅스 환경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윈도우에서도 좀 리눅스 환경을 좀 따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그냥 문법 시간이잖아요. 문법 시간이니까 뭐죠?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냥 실습을 하셔도 돼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습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법 배우는 거니까 문법 배우니까 그냥 문법 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환경만 좀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환경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의 초점은 그래도 문법 공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한번 좀 제가 그걸 띄워놓지 않아서 네. 일단 여러분 혹시라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git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git이라고 하는 사이트 여기요. git 슬래시요 s 그다음에 s 뭐죠? scm.com 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구글에서 git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git이라는 건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코드를 버전을 굉장히 소스 코드가 길어지면은 그 어디서 고쳐졌고 이전 버전에서 어디가 고쳐졌고 누가 고쳤고 이렇게 협업 시스템 측면에서 만드는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버전 관리 시스템 요 git이 문제는 윈도우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리눅스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리눅스 환경을 윈도우에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설치하면 윈도우에서 여기요 다운로드 2.28.0 for Windows라는 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설치하면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설치를 딱 하시고 나면 시작해서 git 이렇게 치시면 git bash라는 게 떠요. 여기요. git bash라는 게 뜨고 이렇게 커맨드를 열면 이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cmd 한번 비교해 볼까요? cmd는 이렇게 표현됐었죠. c 드라이브 유저 이렇게 떼 했는데 리눅스 환경처럼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리눅스 환경처럼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달러 표시 이렇게 땡땡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윈도우랑 다른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런 리눅스 환경을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git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GitHub 다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셔야 돼요. 어쨌든 저희 수업 시간이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git을 통해서 설치하면 리눅스 같은 환경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걸 가지고서 여기서 한번 좀 해볼게요.
맥 사용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맥 하시는 분들은 터미널 여시면요. 터미널을 여시면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터미널을 여시면 터미널 열면 이와 같은 환경이 나와요. 이와 같은 환경에서 또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가보면 뭐 리눅스 명령어 뭐 간단하게 보면은요, 뭐 dir 쳐셔도 돼요. dir 디렉토리를 한번 구조를 보는 거, 이렇게 디렉토리 저희 구조를 파일 구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리눅스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디렉토리 구조를 ls를 칩니다. ls 그다음에 -ar 치면은 저희 현재 저의 디렉토리 구조를 보여줘요. 근데 그 디렉토리가 어디 있냐라는 거는 모르셔도 돼요.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이런 거는 pwd라는 걸 치면은요, pwd라는 걸 치면 현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그 위치는 어디냐면은 C 드라이브의 유저의 형민이에요. 근데 그 형민의 유저에는 뭐가 있냐면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데스크탑으로 한번 가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cd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데스크탑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데스크탑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노랗게 데스크탑으로 들어왔고, 한번 여기 ls-al 해서 파일 시스템 구조를 한번 쭉 보면은 코딩, 뭐 데스크탑, NAS, CSDL, 프로그램, 리서치, 워킹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떤 거죠? 저 여기죠. 여기 구조랑 폴더 구조를 그대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면 여기서 뭔가가 작업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탕화면에서.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 폴더 만들어도 돼요. 폴더 뭐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뭐 리눅스 명령어 한번 그냥 보고 갈까요? 뭐 mkdir 하면은 make directory라는 뜻인데요. mkdir make directory 하면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저희 한 파이썬이라고 하지 말고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면, 자, ls-al 다시 하면은 여기 테스트라는 거 만들어졌죠. 여기 근데 여기 보면은 D예요. 디렉토리. 실제 여기 한번 또 바탕화면에 가보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죠? 저희는 여기다가 뭔가 또 파일을 만들어서 하고 싶어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에 뭔가 파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됐죠? 디렉토리를 들어가야 되죠. cd 그 다음에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뭐죠? 데스크탑에 테스트라는 곳에 들어갔고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온 거예요. 파일을 만들어도 돼요. 저희 했던 방법대로 여기서 뭔가 텍스트 에디터를 하나 만들어서 파이썬이란 파일 만들고 싶은데 제가 선호한 방법은 이런 게 아니고, 마우스 쓰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뭐 빔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빔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텍스트 에디터가 있어요. 배우지 마세요. 지금 이거를 배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밌는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뭐 가져올까요? 나노? 여기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좋은 거. 이런 그래프인데 뭐냐면 여기 View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텍스트 에디터가 뭔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노트패드도 있고, 윈도우에 저희 뭐 어떤 파일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에디터가 있죠. 소프트웨어. 저희 제일 간단하게 사용하는 건 윈도우 소프트 뭐가 있죠? 노트패드. 저는 노트패드 쓰는데 여러분도 노트패드 쓰면 좋아요. 또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 깔려 있죠. 윈도우에 이렇게 깔려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텍스트를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런 텍스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노트패드 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단순하게 윈도우에서 제공해준 에디터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저희 파이썬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러닝 커브라고 했어요. 학습 커브라고 하는데,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암만 배워도 뭐냐면, 요 뜻이 뭐냐면 노트패드인데 암만 배워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그냥 수준이 요만큼에 머무른다. 활용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노트패드 플러스 제가 지금 금방 여기 설명드렸던 요거는 뭐냐면 배우는데 이렇게 배우면은 실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향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빔이라는 거. 다른 에디터도 딱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좋습니다. 이 노트패드 딱 좋아요. 여러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Gedit는 뭐 리눅스 환경자들이 사용하기 참 좋은 거고요. 나노도 괜찮아요. 나노도 괜찮고 한데, 요 빔이라고 하는 거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무진장 어려워요. 그래서 뭐냐면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한번 접근해가지고 딱 그 브레이크스루 이루고 나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짜는 걸 좋아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 말하면 프로그램을 정말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그냥 주피터 노트북도 저희 수업 시간에는 충분하니까 빔을 정말 자기는 군대 갔다 와서 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하세요. 왜냐면 다 잊어먹어요. 이거는 해봤자 굉장히 많이 잊어먹고, 왜냐면 마우스를 안 쓰고 그냥 커맨드로 다 움직입니다. 그 커맨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손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나중에 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는 걸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이런 쪽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노트패드 같은 정도만 사용하시고, 저희 학습 시간에 하는 주피터 랩도 있고요, 노트북도 있고, 그 정도만 사용하셔도 뭐 이렇게 충분하게 프로그램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 제가 말하는 빔이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예요. 정말 한 1% 되는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면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빔이라는 걸 한번 좀 쓸 거예요. 빔이라는 건 뭐 저는 쓰고 테스트에이트 만들 건데, 파이썬 코드 하나 만들게요. 저희 파이썬 코드 테스트.py라고 해서 파이썬 코드를 만들 겁니다. 이런 환경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는 마우스는 안 쓰지만 한번 볼게요. 저희 지금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배웠던 거 A는 10, 그다음에 프린트, 그다음에 A 하면은 저희 프로그램 작성 다 끝났죠. 그러고 나갑니다. 바탕화면으로 저장하고 나가면 한번 ls-a를 하면은 파이썬 여기 text.py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한번 가보시면 파이썬 코드 파일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저희 빔을 통해서 제가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한번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저희 작성됐던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행하는 거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죠? 파이썬 버전 좀 보고 갈까요? 버전은 3.850. 자, 그러면 파이썬 그다음에 test.py 이렇게 찍게 되면은 저희 10이라는 거 저희 잘 출력됐죠. 한번 우리 환경에서 한번 오늘 귀찮아도 저희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하세요. 근데 한번 저희 한번 딕부터 셋까지는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딕만 가지고서 좀만 연습해보고 그냥 주피터로 한번 갑시다. 네. 어쨌든 저희는 한번 가서 환경을 가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 딕 배워야 되는데 딕 한번 선언을 할게요. 저 변수 a인데 a는요 어떻게 될까요? 가로 이렇게 중가로를 열겠죠. 중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원소를 넣고, 그 원소와 원소는 컴마로 이어집니다. 그죠? 원소와 원소는 컴마로 이어지고, 근데 딕의 가장 큰 뭐라고 얘기했죠? 특징은 키와 값을 갖다 했죠. 키와 값. 한번 키와 값을 갖고, 그 키는 어떻게 됐죠? 키는 세미콜론으로 연결됐어요.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면 코리아라고 얘기해 보고요. 코리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키를 갖다가 값을 갖다 줍니다. 값은 서울이라고 놓을게요. 뭐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한번 넣은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원소 하나가 넣었죠. 두 번째 원소예요. 두 번째 원소는 뭐냐면 캐나다. 캐나다죠. 그 다음에 키를 만들어야 되죠. 캐나다. 그 다음에 어디죠? 더워?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 원소 한번 만들었고요. 세 번째 원소 뭐죠? U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키에 대한 값
밸류 레이죠. 거기는 워싱턴. 이렇게 놨어요. 자, A는 총 몇 개의 원소가 들어있죠? 3개의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원소인데 코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 US 그 각각의 도시별로 그 다음에 각각의 키에 대해 해당되는 값을 저희는 도시를 넣었어요. 이렇게요. 그 사이 키와 값과의 값을 갖다가 키와 값의 사이에는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땄죠. 세미콜론 넣고 원소는 3개인데 원소와 원소는 다 컴마 전에 이전과 같이 똑같이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맞죠? 그리고 뭐랄까요? B라는 거 한번 다시 지금 어떤 거죠? 원소가 뭐 원소랑 원소 내 키와 값이 다 어떤 자료였죠? 지금 뭐 문자열로 했는데 이거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B라는 거는 0, 1 쉽게 1, 6, 7, 9, 8, 10 뭐죠? 총 4개의 원소가 있어요. 총 4개의 원소가 있는데 첫 번째 키의 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의 값은 1입니다. 키의 값, 두 번째 원소의 키의 값은 1이고 두 번째 원소는 6이에요. 세 번째 키의 값은 7이고 네 번째 키의 값은 8이고 각각 그 원소는 9, 10이 됩니다. 그리고서 한번 여기서 B라는 걸로 한번 출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한번 나가서 저장을 하고요. 나가서 파이썬 그다음에 테스트 점 파이 어떻게 됐죠? 저희 B라는 걸 출력하라고 했는데 0, 1, 7, 8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해당하는 원소값 1, 6, 9, 10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딕이라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 이거 좀 같이 보면서 하는데가 좀 힘드네요. 그죠? 그죠? 차라리 주피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다른 방법 이 말고 비주얼 코드도 있고 뭐 이렇게 파이참도 있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질게요. 파이썬 이게 좀 이게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희 수업할 때는 주피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저희 뭐 이렇게 결과 보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죠? 근데 또 뭐 하니까 저희가 주피터로 가죠. 그게 더 훨씬 수업하는데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파이참도 있고요. 비주얼 코드도 있고 스파이더도 있고 하니까 테스트 들어갈까요? 지금 파이썬이라서 이거 열면은 이렇게 열려요. 근데 그냥 새롭게 저희 주피터 파일을 그냥 열읍시다. 그래서 파이썬 3로 열고 갖고 오죠. 편하네요. 그죠? 수업하기가 더 편하네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항목 추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제가 키보드가 새로 바꿔가지고 전에 쓰던 키보드랑 좀 위치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변경이 돼 있어가지고 좀 모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목 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 뭐 기존에 키는 어떤 데는 키가 지금 요거죠. 키가 요거고 그다음에 값이 요거예요. 그죠? 값이 요건데 기존에 키가 존재하면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키가 형성이 됩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A라는 건데 A 하는 거 볼까요? 뭐 이렇게 뭐 A 하는 거 뭐 서울, 캐나다, US 이렇게 돼 있는데 A예요. 키를 한번 넣어볼게요. 뭐를 넣냐면 재팬이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재팬이라는 걸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재팬은 키 값 뭘까요? 뭐 여기 도쿄죠. 키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키 지금 A라는 변수에 저희 키와 값을 한번 여기다 한번 추가시켜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A를 넣을게요. 자, 여기 끝에 이렇게 다시 키와 값이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추가됐어요. 그죠? 재팬이라는 게 도쿄라고 추가되는데 교토를 한번 추가시켜 보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재팬에요. 이렇게 추가했다면 한번 보시죠. 저기 지금 한국, 캐나다, US, 재팬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딱 실행했을 때가 이제 요 값이죠. 근데 또 다른 키를 갖다가 추가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도쿄가 아니라 교토입니다. 교토. 그 오래된 도시죠. 이건 뭐 수도 아주 여기 오래된 도시. 교토의 값을 가진 똑같은 키의 이름을 가진 거를 추가했다면 이 자료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재팬 도쿄요. 도쿄 새로운 재팬 도쿄가 나올까? 아니면 재팬 도쿄가 없어지고 다시 도쿄 대신에 교토로 대체될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변경이 되죠. 이렇게 재팬 도쿄가 없어지고 교토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키는 중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키는 중복될 수 없고 키 값에 따라서 값이 변경된다는 거. 이게 딕셔너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요렇게 했었을 때 재팬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재팬2를 넣으면은 당연히 키값이 다르기 때문에 요 결과에서는 요랑 같이 나오겠죠. 재팬인데 키값이 다시 추가돼서 교토가 되는 방법. 근데 만약에 저희가 똑같은 키값을 넣었다면 위와 같이 재팬 교토가 되는 이런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를 또 해야 되죠? 요거 그래서 키의 추가 및 변경은 어떻게 한다? 키의 추가 및 변경은 이런 식으로 키를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값을 변경하는 거. 기존에 우리 리스트랑 튜플에서는 접근을 어떻게 했죠? 인덱스 접근을 했죠.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했죠. 인덱스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서 접근했는데 여기서는 키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키가 없으면 추가되고 키가 있으면 그 이전의 키가 있는 다른 값으로 변경이 되고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딕셔너리예요. 그 차별점을 좀 아실 수 있나요? 튜플과 리스트는 인덱스 0, 1, 2, 3 이렇게 줄 세워서 일렬로 줄 딱 세웠죠.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자료를 접근했던 반면에 여기 딕셔너리는 키의 값을 기준으로 자료를 변경합니다. US를 변경하고 싶으면 US의 값을 워싱턴이나 뉴욕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이 US라는 값을 여기다 넣고 뉴욕으로 변경을 하면 이 데이터는 US의 값이 값이 뉴욕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추가시키고 싶으면 여기에 기존에 없던 키의 값을 집어넣으면 다시 또 뒤에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거죠. 그 딕셔너리의 장점이죠. 그 업데이트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업데이트 관련된 거 뭐가 있냐면 두 딕셔너리를 좀 병합화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할까요? 만약에 A라는 거에 지금 가져올게요. 제가 A라는 거에 A라는 키는 A, B,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은 A에 해당되는 건 1, 그 다음에 2, 3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것도 가져올게요. B라는 것도 A, D, E라는 뭐가 있죠? 여기 키가 있고 그 다음에 값은 2, 4, 5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딕셔너리 값은 B고 여기에 대한 딕셔너리 값은 변수 A로 정하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지금 업데이트 한 함수, 멤버 함수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A에 대해서 멤버 함수입니다. 멤버 함수를 공부하는데 업데이트라는 멤버 함수예요. 그리고 B라는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거 점 찍고 업데이트 그다음에 B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의 결과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의 값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 그죠? 여기 그냥 뭔가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A에 있는 것에다가 B에 있는 걸 업데이트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더해진다는 의미를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추출해 보면은 뭐 그런 기능인데 여기 A 변수에 A의 그 키 값은 B의 변수에 있는 A의 키 값과 그 키 값이 겹쳐요. 그럴 땐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B 변수에 있는 D는 어떻게 되죠? 없죠. 여기 키 값이 없죠. 2는 어떨까요? 없죠. 그러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값을 저희 프린트를 한번 A를 해보면 그리고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A의 키 값의 원소는 2로 변환이 됐고요. BC는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D2의 키 값과 밸류 값은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된 게 A 업데이트 B죠. A를 기준으로 B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라 B를 기준으로 A를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값이 어떻게 되죠? A의 키의 값은 1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B를 출력하면 이렇게 되겠죠. B를 먼저 기준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업데이트합니다. A를 업데이트하는데 키 A의 값이 1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가 1로 변환되고 뒤에 BC의 키 값은 여기 이렇게 저장되겠죠. 이게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리스트 튜플이랑 좀 사용법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키 밸류 값 이런 것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제 해시태그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해시태그 많이 쓰잖아요. 정말 좋은 이 딕셔너리에 어울리는 자료 구조입니다. 해시태그 내용이 좀 비슷하죠. 해시태그 해시라는 어떤 키워드와 이 딕셔너리 키워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고급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많이 또 나올 내용이니까 이 틱도 잘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업데이트 됐고 그다음에 키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자, A는요 저희 요걸로 쭉 사용할게요. 자, 요걸로 사용하고 뭐가 있냐면 자, A를요 프린트 A부터 하죠. 프린트 A를 해서 쭉 보면은 다시 이렇게 값이 있죠. 근데 A의 키의 값을 지우고 싶어요. A의 키의 값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원소 값을 주고 싶다고 해봅시다. 저희 요게 원소 값을 다 지우고 싶어요. 지울 땐 과연 어떻게 할까? 맞아요. 두 번째 걸로 지웁시다. 두 번째 거를 지우고 싶다. 우리가 두 번째 원소를 지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아까 전에 리스트 튜플과 다르게 얘네는 뭐로 접근한다? 키로 접근하겠죠. 키로. 그러니까 A예요.
팝이라고 합시다. 팝 B를 하면요, 키의 이름을 써주면 팝이 뭐냐면 이렇게 빼내는 거가 팝이거든요. 그리고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2가 나오는데 결과는 2가 나와요. 왜냐면 팝하면은 이 값을 리턴 시켜줍니다. 그래서 2가 나오는데 여기 프린트 A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결과값은 여기 없어졌죠. B의 키에 해당되는 이 원소 자체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함수인 팝으로서 키의 이름을 써가지고 저희가 지울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del이라고 하는 요거 알아두셔야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del이라고 하는 그걸 사용하면 돼요. del 사용해서 A에 이렇게 B 하시면 한번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del이라는 키워드에 A라는 변수에 여기 저희 뭐라고 키로 접근한다 그랬죠. 키로 접근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주면은 그 키에 해당되는 원소가 지워진다. 이게 그거고요.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클리어 부분 한번 볼게요. 클리어 부분이 있고요. 클리어는 뭐죠? 뭐 프린트 A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전에 썼던 거 그냥 쭉 나왔죠. 근데 A에 클리어 쭉 해놓고 다시 프린트 뭘까요? 이거는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다 지웁니다. 이렇게 중괄호만 남게 됐죠. 중괄호만 남았던 거 그 이유는 클리어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어라는 멤버 함수는 모든 원소들을 다 지운다 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요거 가져올게요. 다음에 인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인을 먼저 봐야 되나요? 인 먼저 보죠. A라는 거 지금 1, 2, 3의 값을 갖는 키 A, B, 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거는 저희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1, 2, 3, 4, 5, 6, 7, 9, 10, 100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서 프린트 하는데 100인데요. in B로 할게요. 뭔 뜻일까요? 이거 저희 배웠었죠. 이거는요. B를요. B예요. 100이 있냐 없냐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리스트죠. 리스트 내에 100이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죠. 그래서 이걸 출력해 보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겠고, 그럼 똑같은 걸로 개념으로 프린트예요. 2예요. 근데 in A 뭘까요? 여기선 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소의 value예요. 값에. 요거는 키고 요거는 값이죠. 값에 딕셔너리의 그 원소의 값에 2가 있으면 뭐가 되죠? 2가 있으면 true, false를 나타내는 거죠. 그럴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뭐가 되죠? 이해 가셨나요? 이거요? 기회를 좀 약간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건데, 원소를 아까 전에는 2라고 이렇게 딱 써봤어요. 제가요. 이렇게 2를 썼는데 여기에 딱 했더니만 false가 나왔어요. 그 뜻이 뭘까요? 2가 있음에도 false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시 바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썼죠. 키 값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만 true가 나와요. 그 뜻은 뭘까요? 어쨌든 저희 딕셔너리는 키를 가지고만 접근할 수 있다. 키의 내용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키의 내용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원소는 그 다음에 키의 값에 해당되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무조건 키입니다. 키. 그런가요? 그러면 밸류를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거죠. 밸류를. 그거는 한번 여기서 볼게요. 밸류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라고 쓸까요? 밸류 액세스, 밸류 접근, 값 접근. 써야 될까? 너무 영어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이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했고 그랬던 이런 책들이 다 이렇게 외국 문서여서 한국말로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저희 나라에도 요즘에는 프로그램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하지만 영어 정도의 이렇게 단어를 아시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구글에는 훨씬 많은, 구글 서치에는 정말 더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영어로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프린트 A의 get D 한번 해봅시다. 뭔 뜻일까요? A예요. get D라고 하면은 저희 A라는 거 지금 보면은 A, B, C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D라는 게 있나요? 없죠. 근데 한번 C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get 하면 어떻게 되죠? 이 C에 해당되는 어떤 3의 값, C 출력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밸류 액세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걸 가지고 한번 밸류 액세스 어떻게 하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밸류 액세스 하지 말고 요거랑 밸류 액세스 요거를 어떻게 하냐? A예요. 저 이미 했었으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A라는 거 저희 지금 D로 만들었는데,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D라는 키에 있는 값을 호출해라고 딱 했더니만 엄청나게 큰 에러가 떴습니다. 이렇게. 뭔 뜻이죠? D라는 키를 가지고서 찾아봤더니 D라는 키워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C라는 거 한번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C라는 거는 당연히 3 똑같이 나왔죠. 요거와 요거는 정확하게 같은 거입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걸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아까 D라는 거를 있냐 없냐라는 걸 판단할 때 없을 땐 이렇게 에러가 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구문을 갖다 만든다고 하면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if D라는 거 in A 한번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print A D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 시간에 배울 겁니다. 간략하게 보면은 뭐냐면 A 아까 전에 in D라고 했죠. 요거는 어디서 배웠냐면 요 앞에서 배웠어요. A in D. 그러면 참과 거짓을 판별해 주죠. A in D. A에 B라는 키가 있으면 true고 A에 B라는 키가 없으면 false입니다. A에 D라는 키가 있으면 true고 A에 D라는 키가 없으면 false예요. 근데 여기는 없지요. D라는 게 false입니다. false면 이란 뜻이에요. false면 이거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true면 요거를 실행하게 돼 있거든요. true면 요거를 실행하고 false면 이걸 실행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A에서 D라는 키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판별해요. 근데 저희 실제로 D라는 키는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false가 돼요. 근데 if true면 요게 실행됩니다.
if false면 이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는요 실행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아까 전 다이렉트로 이렇게 D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에러가 생겼죠. 요런 거를 피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조건문에 대해서 이 조건문인데요. 요걸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탭으로 띄어야 됩니다. 항상 탭으로 띄어야 돼요. 탭으로 띄어야 되는 건 이제 파이썬의 아주 간결한 문법의 특성인데 어쨌든 이게 탭으로 띄어야 되고 여기 세미콜론도 조유하셔야 되고 세미콜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C로 할까요? C. 요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셔도 A 안에 C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요런 문장이고요. A에 C라는 키가 있다면 A에 C라는 저희 키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죠. if 참이면 여기 실행되는 거랬죠. print C의 값을 키의 값 C의 C에 해당되는 키가요 C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3이겠죠. 요거 한번 결과 보면은 3이 여기 또 출력되죠. 요렇게 문제를 써요. 보통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근하면은 에러 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했으니까 또 다른 접근. 자, 함수 뭘 배울 거냐면 키즈라는 values랑 items라는 걸 한번 좀 배워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희 키라는 거를 좀 프린터 A 한번 뭘까요? 저희 키는 A, B, C, value는 1, 2, 3인데 키만 다 뽑아올 수 있고 value만 다 뽑아올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근데 value를 키를 이렇게 뽑아옵니다. 키를 A, B, C로 뽑아오는데 그 뽑아올 때 A, B, C 딱 뽑아왔어요. 그 값은 뭘로 담아야 될까요? A, B, C 담아야 돼요. 그죠? 그때 담는 거는 리스트로 담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가 리스트예요. 리스트고 리스트로 한번 담을 건데 A라는 키를요, A라는 딕셔너리를요, 키만 가져와라. 다 볼게요. 여기 A라는 딕셔너리 멤버 함수를 키라는 멤버 함수를 씁니다. 키라는 멤버 함수인데 여기 뭐 들어가는 거 필요 없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키즈 하고서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딱 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랑 딱 나오는 값은 뭘까요? 여기 가오는 값은 딕키즈라고 나오는데 여기 뭐 이렇게 보죠?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걸 또 리스트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리스트 함수를 씁니다. 이렇게 저희 리스트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면 이렇게 되죠. 리스트로 저장을 시킨 거예요. 출력도 할 수 있죠. 리스트 만든 거 출력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저희 키만 A, B, C만 리스트로 담아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번만 좀 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요렇게 정도 딱 하면요. A라는 거는 딕셔너리로 갖고 있는데 딕셔너리의 키즈란 걸 딱 하면요. 딕셔너리 키즈라는 어떤 그 타입이에요. 근데 그게 보면 리스트입니다. 여기 딱 자료 구조를 보니까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담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리스트를 함수를 써가지고 리스트 변환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로 A, B, C 담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거 해볼 수 있겠죠. 여기 뭐죠? 그럼 했던 values 하면 뭐죠? 1, 2, 3만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리스트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이템이야. 아이템즈. 자, 뭘까요? 요건 어떤 건가요? 한번 볼까요? 아이템즈에서 리스트로 담았어요. 아이템즈에서 리스트로 담았는데 이거를 지웁시다.
안 줘도 되네요. 자, 이제 프린트 A라는 값이 여기 출력돼 있고, 저 리스트 요거 한 거가 여기 출력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리스트예요. 결국에 리스트인데 아이템즈 하면은 아직 키라고 하면은 키에 대한 것만 리스트로 나오고, 밸류 하면요, 밸류에 대한 것만 리스트로 나오는데,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인데 원소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근데 그 원소가 하나가 뭘로 담겨져 있죠? 또 튜플로 담겨져 있죠. 튜플로 담겨 있어요. 그 튜플 하나에는 키 밸류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소를 이렇게 뽑고 싶을 때는 뭐 이렇게 아이템 써도 되고, 이렇게 원소를 뽑고 싶을 때는 키만 뽑고 싶을 때는 키즈, 그다음에 밸류를 뽑을 때는 밸류. 상당히 많죠. 이런 기능들 왜 만들어놨을까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요. 이거를 한번 만약에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일일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작업이 자료구조 알고리즘이라는 그 제가 말했던 그 컴퓨터공학과, 전산공학과, 이쪽 전산과 이쪽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그 과목인데, 저희로 따지면 이제 역학이죠. 역학 과목 같은 건데, 이걸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이제 이런 기능도 있구나라고 했을 때, 뭐 잊어버렸을 때 나중에 이런 기능도 있었지 하면서 구현을 하지 않고 이런 함수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뭐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은요, 딕셔너리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를 해야 되냐면 셋을 해야 되죠. 근데 셋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셋은 굉장히 간단하고, 한번 셋 보여드릴게요. 셋. 그러니까 셋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셋은 딕셔너리에서 키만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딕셔너리에서 키만 활용한다. 값이라는 거, 딕셔너리에서는 키랑 값 두 개를 이제 고려하는데, 셋이라는 자료 구조는 키만 활용하는 데이터 구조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집합과 100%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셋 한번 만들어 볼게요. A인데 똑같죠? 저희 A인데 똑같은 이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1, 1, 2, 3, 3, 4, 1, 5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중요한 점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이론 시간에 잠시 이렇게 지나가고 넘어갔는데,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다가 셋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보면 중복된 데이터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써놨어요. 1이 두 번, 3이 세 번, 1이 또 한 번, 1이 세 번이 되겠네요. 1 세 번, 3 세 번, 그죠? 그렇게 썼는데 한번 실제 프린트를 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입력으로 셋이라는 데이터 변수를 만들었는데 중복된 데이터까지를 다 집어넣지만, 실제 셋은 어떻게 기억한다? 메모리에서 역시 중복된 거는 제외하고 위와 같이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만 가지고서 자료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셋의 개념이에요. 필요할 때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셋은요. 셋은 은근히 필요할 때가 많아가지고 임의적으로 저희가 그냥 막 뭐 데이터를 막 넣어요. 뭐 어떤 데이터를 막 넣을 때 어떤 그 중복된 거를 원래 허용하는지, 중복이 돼 있는지, 이전 자료에 중복이 돼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또 알고리즘을 또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셋은 이미 중복된 걸 피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냥 뭐 이렇게 알고리즘 짜지 않고도 이 셋 데이터를 이용하면 중복된 데이터를 걸러서 새로운 데이터만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간단한 것만 해볼 거야. 간단한 것만 해보니까 다음으로 요 셋 집합 한번 복구할게요. 셋 집합. 집합하는 걸로 변환하는 어떤 함수인데, 아마 뭐 멤버 함수입니다. 멤버 함수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고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해보면서 쉬우니까. 저희 1, 1, 2, 3, 3,
4, 1, 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죠? 리스트 A죠. 리스트 A라는 거는 중복을 허용하죠. 그죠? 중복을 허용하니까 한번 A를 편력해보면 어떻게 있죠? 리스트로 담겨진 위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자료를 원소를 가진 리스트 변수입니다. 그죠? 리스트 변수를 자, 우리 한번 set으로 바꿔볼게요. set 함수를 통해서 set으로 바꿔볼게요. b라는 거를 저희는 변수를 만드는데 리스트로부터의 데이터를 set으로 변환할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중복된 데이터는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set이라는 함수를 가지고서 리스트를 만들 때는 리스트라는 아까 전에 그 함수 썼죠. 근데 set이라는 함수를 만들 때 set 쓰면 돼요. a라는 거. 자, A라는 리스트 변수를 셋화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B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B가 결국에 어떤 자료를 갖겠는지 출력을 했어야죠. 자, 출력을 해보면 리스트에서는 A라는 건 리스트였고 B라는 건 셋이에요. 근데 그 셋은 어떻게 만들었냐? 리스트로부터 만들었다. 근데 A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한다. 근데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여기 대괄호, 여기 중괄호, 리스트와 셋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셋 연산자인데요. 셋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셋 연산자라고 할게요.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수학 연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학 연산과 동일하고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기타 등등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부분집합 이 네 가지만 딱 보고 갈게요. 요렇게는 많이 쓰이는데 그 다음에는 글쎄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셋을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 요런 거예요. 리스트를 가지고서 어떤 중복된 거 걸러낼 때 요런 거 많이 썼는데 그 외에서는 요 아까 전에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set operation인데요. 오퍼레이션 외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린트 정의해야죠. 자, set인데 A 변수 set은 1, 2, 3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B의 set은 2, 3,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요 1, 2, 3을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예요. 유니온이에요. 자, 합집합입니다. A 유니온 B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A의 합집합을 구한 거예요. A의 그 다음에 B의 합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가 되겠죠. 똑같이 수학이랑 똑같아요. 수학이랑 똑같이 합집합을 구할 수 있는 게 요거고요. 그렇게 합집합을 구하고 뭐 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뭘까요?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산이 좀 가능해져요. 좋지 않나요? 좀 진짜 편리합니다 이거. A intersection B. 자, 이거는 A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A의 set 기준으로 intersection 뭐죠? 교집합이에요. B예요. 뭐 교집합 뭐 이걸 A를 기준으로 하나 B를 기준으로 하나 똑같네요. 그렇죠? 어쨌든 A 교집합 B예요. A랑 B랑 교집합이 뭐가 있을까요? 2가 있고 3이 있겠죠.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2, 3 나오죠. 요거는 이제 달라지겠네. A를 기준으로 하냐, B를 기준으로 하냐, 라고 달라질 것 같은데, difference. 자, 뭐죠? difference예요. 뭐냐면 차집합. A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것은 달라지겠네요. B를 기준으로 하냐, A를 기준으로 하냐. B difference A 하는 거랑 A difference B 한 거랑 당연히 수학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A difference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에서 B를 뺀 거다. 차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 B를 빼요. 그럼 2, 3 날라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만 남죠. 저희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처음에 수학이죠. 그냥 뭐 산수죠. 그 다음에 뭐 여기 A is subset B. 자, 뭘까요?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서브셋이라는 게 뭐 부분집합인데 is라고 얘기했어요. is.
is로 해서 물었습니다. 서브셋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과 거짓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false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set까지 한 거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다 배웠어요. 다 배웠고 한데 딕셔너리 set 다 배웠는데 시간이 이제 딱 1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저희 또 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심화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기 또 키보드 구성을 좀 바꾸고